자, 계속 해봅시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용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뭐냐면 이제 이 미적분이잖아. 그러면 기준은 뭐냐면 수투야, 수투. 수투. 한번 봅시다.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 는 뭘 배웠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극한은 뭐라고? 그렇죠. 새로운 수야. 그래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르죠. 대수 단원. 대수 단원이란 한번 미적분 이제 이과 수학을 시작하는 거니까 복습 삼아서 한번 쭉 훑어보면 수학상에서는 다항식 단원, 그리고 복소수 단원, 그리고 수학하로 넘어가서 집합 단원, 명제 단원, 함수론 단원. 여기서 함수론이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의 정의를 배우는 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단원의 앞부분인 유리식, 마찬가지로 무리식 단원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수학 원으로 넘어가서 지수 단원, 그리고 로그 단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아니고 그 앞에서 배우는 지수 단원, 로그 단원, 그리고 삼각함수의 앞부분이 있었어요. 수투로 넘어가면 함수의 극한 단원이 있었고, 미분에서는 도함수 부분만 대수 단원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적분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모두 대수 단원이에요. 엄청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안 했으니까 패스하죠. 확률과 통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왔을 때 수열의 극한, 그리고 급수 모두 대수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구성상 함수의 극한이 따로 없고 어디에 있느냐면 미분법 안에 부분적으로 실려 있는 거거든. 요 단원, 초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죠. 요 단원이 또 대수 단원이다. 그리고 미분법에서 이 대수 단원이 엄청 또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그 얘기를 위해서 도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뒤에서 다루겠다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게 뭔 말인지 그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적분법 있죠. 적분법도 한 3분의 2 이상이 대수 단원 구조를 가져요. 엄청 많죠. 그럼 대수 단원의 구조가 뭔가? 그러면 그 숫자, 새로운 숫자의 정의, 그리고 그 숫자를 할 수 있는 연산 을 배운다.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서 뭐 배웠죠? 수렴, 발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다시 하느냐? 똑같은 걸 여기서 왜 다시 해?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렴과 발산의 정의를 할 때 극한을 언급하거든. 이때 극한은 어떻게 구하나? 그래서 그때 수투를 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거, 이게 단순히 앞에서 쭉 나열한 뭐 예를 들면 복소수 단원, 정의와 연산이잖아요. 정의와 연산. 그런데 거기와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함수의 극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을 구하라가 이제 그 문제잖아. 조금 전에 본 것도 극한을 구하세요잖아. 극한값을 구하세요. 극한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야. 극한을 구하는 방법 두 방향이 정의와 연산이다. 뭔 말이야? 정의에서는 뭘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라고 배웠지?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냥 정의는 넘어가. 그리고 여기서 뭐만 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지랄만 존나게 해야 돼. 그러면 연산에서 뭘 이용해서 구하라고 배웠죠? 라고 하면 극한의 성질. 그런데 극한의 성질이, 이건 노란색으로 적혔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적혔어요. 중요해. 그런데 극한의 성질이, 아니야, 빨간색으로 적혀.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죠.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진 않지. 왜? 위에다가 먼저 적는단 말이야.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gx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적어? 이렇게 했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다. 내가 풀어 적은 게 그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적느냐? 이렇게만 적으면 얘랑 얘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따로 해줘야 되잖아. 그걸 미리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이해 갔나? 이게 극한의 성질이거든. 극한의 기본 성질.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하는데 뭐 저런 거, 저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하지 않지. 왜? 각각 수렴할 때 쓰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할 때 다 발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부정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정형이 뭐냐면 정할 수 없는 형태다. 뭘 정할 수 없어? 수렴과 발산을 정할 수 없는 형태다. 같은 형태인데 어떤 때는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교과서 용어는 아니고 시중에서 그런 것들을 퉁 뭉쳐서 부르는 용어지. 부정형은 어떻게 하는데? 각 항이 수렴하게 바꾼다 이거지. 각 항이 수렴하도록 만든다. 각 항이 수렴하게 만들었으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푼다. 이런 거거든. 그럼 각 항이 수렴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 왼쪽을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 극한이라고 하겠어요. 뭐 미적분, 함수의 극한. 이때 이 함수는 이제 초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게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본 극한. 다만 이 명칭은 선생이 붙인 거예요. 또 하나는 치환 극한. 물론 이 명칭도 선생이 붙인 거예요. 명칭을 붙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구분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배워. 여기서도 이렇게 배워. 이렇게 하면 뭔데요? 정의와 계산. 정의와 계산.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안 배운 것 같은데. 정의와 계산인데 이 정의가 뭐냐? 수렴과 발산의 정의는 다시 하지 않아. 그럼 뭘 하는데요? 정의에서 사용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이게 뭔데? 하면 수학의 원리. 아까 전에 봤죠? 66페이지. (66페이지) 본문에 빨간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첫 번째 줄.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밑줄 치세요.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첫 번째 줄. 한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밑줄 치세요.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 빨간색 밑줄 아래 연속 동그라미 치시고 마찬가지 두 번째 문단에 대응되는 위치에 연속 동그라미 치세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한다라고 밝혔어요. 이 정의라고. 알겠니? 그래서 수학의 원리 페이지 66페이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계산은 뭐냐? 계산은 이제 주로 부정형을 묻고 있고, 이게 뭐야? 수학의 원리 페이지, 아까 전에 페이지가 어디였어? 딱 한 페이지 나오는 거죠. 74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랑 똑같아? 하면 수투야. 사실상 수투 내용이라고. 이 내용들. 뭐만 바뀐 거야? 그래프만 바뀐 거야. 이해 갔나? 그런데 차이는 얘들은 더 이상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뭔데요? 이 정의에서는 그래프를 쓰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요, 그냥 2의 x, 그러니까 2를 정의한다. 2x 생각. 2를 그냥 정의. 왜 이렇게 되는지도, 그러니까 정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언급은 하지만 그냥 정의를 해버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가 수학에서 그럴싸합니다. 정의. 이거는 이제 그래프와 무관해요. 그래프 있던데요. 그건 네가 안 배운 그래프잖아. 그냥 그래프에 생각해도 요렇대.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거든. 그러면 계산에서 뭐 하느냐? 계산에서 뭐 하느냐면 치환을 한다. 이게 뭐야? 이거 치환이거든. 환원시키는 방법이 치환이다. 치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주로 치환을 한다.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여기서 핵심 뭐야?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프를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아. 그래서 풀이 방향이 달라져. 오케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다.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었다. 첫 번째는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고 두 번째는 삼각 함수의 극한이에요. 각각 동그라미 1번은 기본 극한, 동그라미 2번은 치환 극한이 되겠어요. 단원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관계로 그 구조에 대한 왜 그렇게 설명이 그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해서 하는데 얘는 이제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니까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투에서 이걸 했었는데 이걸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뭐냐 하면 극한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아유, 선생님 저거 왜 이렇게 미끄러지지? 각항이 수렴할 때 각항이 수렴할 때는 뭐 극한의 기본 성질 조금 전에 적었던 거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해? 극한 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만약에 각항이 수렴하지 않아. 않거나 수렴하는지 몰라. 지금 이해 갔나? 각항이 수렴하지 않거나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 걸 알겠어. 또는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문제를 읽고서만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걸 써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이거라고. 뭐 환원시킨다. 얘로 환원을 시킨다. 이렇게 되도록. 저렇게가 아닐 때. 그럼 환원시키는 방법이 뭔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부정형 테크닉을 쓰던가. 부정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기본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딸려있는 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고,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딸려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무한소분의 무한소에 딸려있다. 무슨 말인가요? 뭐 보면 알아.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부정형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렴 형태 만들기. 수투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렴 형태 만들기가 뭔가요?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 뭐가 다른가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함수의 극한 문제를 떠올렸을 때 이것만 떠오르는 애는 정말 그냥 극한에서 아무것도 무지하고 그냥 풀이 테크닉만 배우는 거죠. 어떤 관점도 없이. 이런 거 구분을 못 한다. 지금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요게 하나 있어요. 뭐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내신 수준에서는 쓸만해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소분의 무한소일 때는 분모 분자를 미분한 극한을 구하더라도 같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 자, 지금은 다른 것들은 대충 흐름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 그리고 심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되겠어요. 센 주세요. 센. 우리가 이제 수2 교재는 들고 오지 않았으니까 수1 교재에서 대체할 만한 문제로 풀어보겠어요. 17페이지. 미적분 문제.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문제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17페이지 85번 풀어보세요.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 문제를 수2 문제로 바꾸면 파란색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어요. 읽고 이해해 보세요. A라고 하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는 걸 보장해 버리니까 수2에서도 무한대는 따지죠. 무한대로 바꾸겠어요. x가 무한대. 오케이? 그러면 그냥 수2 문제죠, 이거. 그러니까 수2 교재를 들고 오지 않았으니까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을, 그리고 내가 수열의 극한을 할 때 한번 강조한 게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번 교육과정부터 수열을 함수로 본다. 단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로 본다라는 말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즉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 점을 또 이용을 한다라면 AN을 fx라는 함수로 볼 수 있겠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거든? 뒤에 풀이를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이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수열의 그러니까 극한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뭐 하느냐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그 체계를 이용해서 풀지 않고 왜 배운 체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추측을 해. 그렇게 해서 풀어. 그럼 답이 나와. 그러면 그 풀이가 맞는 줄 알아. 그래서 망가지거든. 평가원은 당연히 그렇게 학생들이 접근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그 문제가 뭔지는 나중에 보고. 내신에서 그래. 지금 여기서 AN을 n 플러스 1분의 4라고 놨다는 거잖아. 근데 AN이 n 플러스 1분의 4면 이게 맞죠? 근데 이거이면 AN이 n 플러스 1분의 4인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뭐 n 플러스 1분의 4인 경우도 성립하고 아닌 경우도 성립하니까 수치 대입.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A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러고는 그런데 이제 이런 쉬운 문제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니까 보다 일반적인 그런 접근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넌 뭔 말 방금 했는지 이해했니? 그래서 완전히 비수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풀이라고 할 수도 없지. 만약 학교 시험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학교 선생이라면 뭐 밑에 단 이거 서술형 문제를 내고 단 A에는 n 플러스 1분의 4가 아니다. B에는 n 세제곱분의 1 n 세제곱 플러스 1분의 6이 아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돼. 그래서 이걸 쓰면 빵점. 그러면은 또 답이 없어지잖아. 답만 맞추잖아. 풀이가 있는 답만 맞아도 빵점. 그럼 그냥 빵점이지. 그냥 의욕이 없어져 버리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려? 뭐거든.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죠? 그게 치환이거든. 근데 선생은 이렇게 2학년 때 이렇게 이미 가르쳤어요. 선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4n-1의 제곱 bn이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을까?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각 항이 수렴하는지 수렴을 안 한다, 즉 발산한다가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만 보고는 얘가 수렴하는지 발상하는지를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어. 다만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전체가 수렴을 해요. 그러면 얘가 무한소로 가야 부정형에서 수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AN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얘기하진 않았잖아. 다만 방금 지식적으로 얘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즉 무한소이다 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갔나? 문제에서 AN에 대한 정보는 제시한 바 없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근데 얘는 모르는데 얘는 알죠. 이게 포인트지. 이게 수렴 형태거든. 뭐가요? 이게 수렴하잖아. 이게 뭐야? 수렴 형태거든. 그러면 쟤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상한 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했지.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야?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서 극한을 치면 각각의 수렴하는 거를 결과끼리 더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 극한의 기본 성질이.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얘는 모르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얘가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n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수렴하잖아. 목적이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게 수렴 형태잖아. 그러면 원래식과 다르니까 위에다가 꼽혀주면 되잖아.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EM만 해서는 이런데 fx 대신에 am만 써도 네 뇌는 반응하지 않아. 그냥 EM만 하네. 숙련시키잖아. 그럼 이 풀이가 끝났죠. 뭐. 그럼 B에는 뭐가 필요해? N 세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해. 얘가 수렴하는 놈이야. 얘는 얘가 수렴하는 놈이고.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N 세제곱 플러스 1 곱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얘는 1로 이상을 가는 거지. 여기서 해도 상관없지만 뭐 4 n 마이너스 1의 제곱. 분명히 맞춰주게 돼 있다고. 뭘 맞춰주는데요? 수렴하죠. 그래서 여기 제곱 준 거야. 아니면은 문제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아. 그냥. 이게 뭐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게 만드는 거라고. 이럴 때 뭐 여기서 말하는 항은 뭐니? 이걸 말하는 거지. 단독 표기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방향이거든. 이거 이해 갔나? 수투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수투에서. 알겠지?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뭐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기본 성질에 의해서 뭐가 나와? 이게 나온다. 얘는 4 얘는 6 곱하기 얘는 부정형이죠. 다시 분모 분자를 n의 세제곱으로 나눈다 인데 생략하고 바로 뭐 4의 제곱. 그래서 24가 답이다. 이렇게 풀린단 말이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기초 체계가 잡혀 있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재윤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애들이 다 그래. 대충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제 형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니? 그러면 내가 이제 가르치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두 가지거든. 이게 첫 번째 수렴 형태 만들기. 두 번째 이제 뭐 치환이야. 치환. 이게 치환이 이제 뒤에 있는 풀이잖아. 문제는 이게 치환인 건 알겠니? 아니 문자를 놨잖아. n 플러스 1 곱하기 an을 b라고 안 하고 bn이라고 놓는다. 아니 c라고 안 하고 cn이라고 놓으면 그건 치환이 아니야? 그럼 나는 진짜 답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치환을 하나요? 이해 갔어? 언제 치환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그걸 설명하겠다. 야. 뒤에 풀이처럼 그렇게 풀면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 그렇게 살 건데 어떤 때? 알겠니? 정리하세요.